독서가 인간의 제일 가는 깨끗한 일로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호사스럽게 사는 자제들은 그 맛을 알 수 없으며 중년의 재난을 만나 흙수저의 입장에 처한 자라야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러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 생의 고통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건 피하고 저항하려 할수록 우리를 더 끈질기게 따라오고 괴롭힙니다. 해법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반전의 키워드를 생각하는 쪽으로 사고의 방향을 확 틀어야 한다는 거죠.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시대의 개혁가 다산 정약용은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생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것을 넘어 대대로 남는 사상적 업적까지 남긴 롤모델 오브 롤모델의 삶인데요. 다산의 평정심 공부라는 책에서는 정약용이 어떻게 자꾸만 꼬이기만 하는 자신의 암울한 인생을 대처해 나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단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던 정약용. 젊은 나이에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잘나가는 청년 정치인에서 하루아침에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그는 마구 흔들리는 멘탈을 붙잡고 평정심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배라는 장애물을 초월해서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독창적 학문 세계를 완성해 실학을 집대성하는 업적까지 세웁니다. 40에서 57세 인생의 황금기인 중년을 시련과 고난의 유배 생활로 채워야 했지만 6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더 큰 깨달음의 계기로 삼고 자기 페이스대로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역경지수 AQ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약용의 경우 이 AQ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저절로 달성되는 건 물론 아니고 뜻하지 않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올라가는 그런 게이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줄기는 조금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긍정의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신승리 같은 것.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걸 해내려면 일종의 정신승리,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훈련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에게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권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를 몸소 체험하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 권력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오직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구나.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도서관에 가보면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필기하면서 한자 한글 막 뒤섞어서 쓰면서 공부 삼매경에 빠진 어르신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평생학습이 뭔지, 얼마나 그것의 매력에 빠지면 사람이 몰입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지 이 옆에서 봐도 잘 보이더라고요. 이 밖에도 나눔의 중요성,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를 또한 정약용은 깨닫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많이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요. 실학의 대가답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또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이로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처럼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다잡고 일어서는 의연함을 정말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것만큼 커다란 자산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다면 다산의 역경 대처 방식을 보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